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로버트 멜서스는 주체할 수 없는 성욕 때문에 인간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험한 적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독따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너무 재밌는 책을 하나 읽어가지고 이걸 여러분들께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 블로그를 통해가지고 소개받기도 했지만은 제가 유튜브 중에 김미경TV도 많이 애청을 하는 편인데 김미경TV에서 이 책을 소개함과 동시에 저자와 이야기하는 시간까지 가진 게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면서 딱 느꼈죠. 이 책은 좀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2030년에는 여성과 아이들이 좌우하는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출생률 그리고 부와 돈이 어디로 쏠릴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우선 책 제목은 2030 축의 전환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아실 분은 아실 거고요. 여러 서점에 가보면 베스트셀러로 자리를 옮겨와 있기 때문에 많이 봤을 겁니다. 새로운 부와 힘을 탄생시킬 8가지 거대한 물결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우선 이 책을 쓴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름은 마우로 F. 기엔입니다. 글로벌 트렌드 및 국제 비즈니스 전략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현재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와튼 스쿨 국제 경영학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미국 예일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스페인 오비에도 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네요. 스펙만 보더라도 그리고 전문 분야만 보더라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바가 결코 허황된 얘기는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좀 전제 깔고 내용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책의 앞부분에 여러 사실과 통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1차, 2차, 3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음 산업혁명이 예상되는 곳은 여러분들이 황량한 불모지로 알고 있는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멕시코의 국토 면적에 달하는 약 5억 에이커 그러니까 202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런 토지가 아직 농경지로 개발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2000년에는 전 세계 부에서 여성이 차지한 비율이 15%라면 2030년에는 전 세계 부에서 여성이 차지할 비율이 무려 55%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017년에는 전세계 비만 인구가 6억 5천만 명이라면 2030년에 전세계 비만 예상 인구는 11억 명이라 하고요. 가장 비만해지리라고 예상되는 미국인, 전체 미국인의 50%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큐멘터리나 여러 TV들을 보면 미국인들의 그 체형이 굉장히 뚱뚱해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거는 식습관이랑 관련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책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현재 최대 규모의 중산층 소비시장은 미국과 서유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030년에 최대 규모의 중산층 소비시장은 중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흥 경제국의 중산층 진입 인구가 무려 10억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중국 그리고 인도 그리고 아시아 지역을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30년에는 여성과 아이들이 좌우하는 세상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관점을 출생률과 돈 그리고 권력과 부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오늘 나눠볼게요. 전 세계 인구는 무시무시하게 증가를 해왔죠. 1820년에는 전 세계 인구가 약 10억 명이었습니다. 1960년에는 30억 명, 1975년에는 40억 명, 1987년에는 50억 명, 2000년에는 60억 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70억까지 불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인간들은 스스로는 물론 수백만 종에 달하는 식물과 동물 종들의 멸망을 앞당기고 있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공감을 합니다. 멸망을 이야기하는 영화들을 보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또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동아시아 그리고 유럽 그리고 미국 등지에서 출생률이 크게 낮아지는 반면에 아프리카와 중동 그리고 남아시아 지역은 출생률의 하락이 미미합니다. 전체적으로 경제 및 지정학적 권력의 균형이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현재 선진국에서 한 명 신생아가 태어날 때 신흥공업국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신생아 9명이 태어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혹은 미국에서 한 명이 태어날 때 중국에서는 4.4명, 인도에서는 6.5명,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10.2명이 태어난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1950년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가장 발전한 국가와 비교해가지고 평균 30년 이상이나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차이가 17년 정도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것이죠. 1950년에서 2015년의 유럽의 사망률은 3% 정도 낮아졌지만 아프리카에서는 무려 65%나 낮아졌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알 수 있겠네요. 또 유엔이 추정하는 2100년의 인구 예상 분포를 보면요 2030년이 되면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 지역은 인구 규모로만 따지면 세계 최고 수준이 됩니다. 그 뒤를 아프리카가 있고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은 3위로 밀려납니다. 지금 중국이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아프리카가 그 위를 치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이주와 인구 성장을 보면 지중해와 맞닿아 있지 않는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아프리카 50개국
미국은 2030년에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 될 것이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되게 되면 여성과 아기들이 좌우하는 세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있죠. 가족의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마침내 여성 한 사람이 한 명에서 두 명 정도의 자녀를 낳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요새 뉴스들을 보면 실제로 출생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여성들이 가정 밖에서 더 많은 기회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세상이 됐고요.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여성들은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을 미뤘죠. 여성들은 점점 더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데는 역시 교육의 영향이 컸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실제로 그 공무원이나 그 교육 쪽에 종사하고 있는 그 인력들 분포를 보게 되면은 여성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자료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 졸업자 비율이 여성이 40%에 육박하는 반면에 남성은 오히려 그보다 적은 32%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가정 밖에서 경력을 개척하고 있고요. 더 적은 자녀를 출산합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남성 백만장자들보다도 여성 백만장자의 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라는 부분입니다. 출산율과 관련해가지고 성관계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부분도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호모사피엔스가 지금 인류의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발전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호모사피엔스가 협력도 하고 두뇌를 이용하고 사회적인 동물이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본능적으로 성욕이 강했고 자신의 유전자를 남겨야겠다라는 욕구가 컸기 때문이다라는 생각도 저는 하거든요. 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로버트 멜서스는 주체할 수 없는 성욕 때문에 인간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험한 적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구 때문에 식량 공급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기근과 질병이 뒤따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멜서스는 그리고 이렇게 기록했네요. 인구의 위력은 인간을 위해 자원을 공급하는 지구의 능력을 월등히 뛰어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조산이든 사산이든 어떤 수단으로든 사람들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이 인간의 성욕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생각하지 못한 듯 하기도 합니다. 기술과 성욕의 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이제는 수많은 오락거리를 언제든지 접할 수 있게 됐죠. 우리는 그만큼 성관계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게 눈에 그 시각적으로 자극으로 다가올수록 그쪽으로 더 흥미를 뺏긴다라는 것입니다. 성적 행동 보고서라는 게 있었네요.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초반을 비교하면 미국 성인들의 연평균 성관계의 수가 9분의 1로 줄었다라고 합니다. 시대별로 구분하면 1930년대에 태어난 이른바 침묵의 세대가 가장 성관계를 많이 했고 1990년도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 그쪽의 성관계 수가 제일 적었다라고 합니다. 이 연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네요. 미국인들의 성관계 수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장기간 함께하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서이기도 하지만 짝이나 배우자가 있더라도 성관계를 적게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제는 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당연한 얘기지만 돈은 출생률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18년에 뉴욕타임스가 설문조사를 하죠. 미국인들이 자녀를 더 적게 가지거나 아예 갖지 않는 이유로 가장 큰 5가지 이유 중에 4가지는 돈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이들은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든지 아니면 다른 중요한 일에 돈을 쓰든지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경제학자 게리 베커가 부모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자녀의 양과 질 사이에서 손해와 이익을 저울질한다 라고 주장을 제기합니다. 사람들은 더 적은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게리 베커는 인간 행동에 대한 이런 통찰력으로 199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합니다. 자녀의 수에 대한 부모들의 결정을 이해하려면 부모가 자녀 한 명당 얼마만큼의 돈을 써야 하는지 계산하는 것이 좋겠네요.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2015년에 미국 연방정부가 미국 가정이 자녀 한 명을 17세 고등학교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23만 3,610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대략적으로 해보면 한 2억에서 3억 정도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아이를 대학교까지 보내려면 그 액수는 2배 이상 뛰어오를 수 있겠네요. 저자는 앞으로 두 아이가 등록금이 비싼 대학교를 졸업한다고 가정하면 아이 하나당 적어도 50만 달러 이상을, 그러니까 5억이네요, 지출하게 된다는 놀라운 계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수입과 조건에서 두 딸이 없는 상태를 가정하고 다시 계산해봤다. 그러자 스포츠카와 바닷가 별장을 살 수 있는 여유 자금이 나에게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오늘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2030년에는 여성들이 부와 권력을 가져가게 되고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원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출생률이 왜 떨어지는가, 성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돈과 출산에 대한 얘기도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